방출인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그 주권수호운동의 전개 교재 198쪽에 이러다 나라 망하겠네. 네, 아관파천 독립협회 그 다음에 대한제국까지 오늘 한번 안타까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는 또 우리 민족 또 우리의 그 선배님들 또 조상님들 이런 분들의 어떤 그 노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관파천 왜 일어났는가? 여러분들은 뭐 잘 알다시피 아관파천 같은 경우는 뭐 을미 사변 때문에 일어났죠.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아관파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충분히 뭐 공부 다 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아관파천 이후에 국제적인 어떤 망신이죠. 진짜 뭐 그 우리나라 영토 내에 있습니다만 뭐 외국 공간이죠. 외국 공간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통수권자가 도망을 쳤다. 국제적인 망신이고 또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이제 의지를 해야 되나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망연자실. 자, 또 한 가지 외국들은 어떻게 해요? 와, 남의 나라 공사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외국 가운데서 가장 이권을 많이 챙긴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러시아겠죠. 그 다음에 러시아 이외에 있는 국가들도 야, 조선은 아무것도 아니야, 힘도 없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열강의 이권 침탈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 이권 침탈. 뭐 광산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뭐 산림채굴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당시에 이루어졌어요. 자, 이 당시에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노다지라는 표현이 야, 저기 가면 저거 노다지야 라는 그런 단어가 이 당시에 생겨났다는 거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이 이제 금광채굴권을 가지고 가죠. 그러다 보니까 금을 막 캐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죄에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관리인이 들어오지 말아라, 터치하지 말아라. 노터치예요, 노터치. 노터치를 계속 얘기하니까 야, 쟤네는 금을 갖다가 노다지라고 얘기를 하나 보다. 바로 요 기간 동안에 생겨난 그런 어떤 웃지 못할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관파천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김홍집 가보개혁을 했던 1차 가보개혁도 하고 그 다음에 2차 가보개혁을 했던 김홍집 같은 경우는 어윤중과 더불어서 군중에 의해서 맞아 죽습니다. 피살당하고요. 박용영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이제 도망을 치고요. 아관파천이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료 화면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러시아 공사관의 일부 모습이고, 일부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아관파천 당시의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고종의 모습이에요. 고종의 모습. 그러면 요 아관파천 어떤 의미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요 사진 외에도 러시아 공사관 밖에서 일본 애들이 이 대포를 가지고 와서 시위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시위하는 모습도 아관파천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믿고 의지할 곳이 없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그 목자 잃은 어떤 양이 돼버린 그런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자 해가지고 나타난 것이 바로 독립협회다라는 겁니다. 독립협회. 그 밑에 있는 창립 배경 이유는 뭐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실 거고요. 이 독립협회에서 주도를 했던 사람이 서재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서재필은 갑신정변의 주역이었죠.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고 나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갑신정변 때에 그 역적으로 정의를 내렸던 그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 사면령을 내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래서 서재필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의 주도가 된 사람들은 뭐 윤치호,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름이 많이 나올 남궁억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재, 이분도 이제 앞으로 많이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위원장을 했던 이완용, 이런 사람들까지 독립협회의 멤버였다라는 얘기죠. 이완용은 친미파이기도 하면서 친러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했던 그런 사람이죠.
윤치호도 나중에 신민의 멤버까지 됐던 그 애국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뭘로 전향을 합니까? 친일파로 전향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독립협회에 의해서 초기에 활약을 했던 그런 인물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를 중요시 여기게 되냐면 독립협회를 만들기 전에 그 전에 뭐를 만들었다? 독립신문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독립신문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한 거예요. 원, 투예요. 순서 물어보는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독립신문은 순한글판입니다. 순한글판이고 그 다음에 뒷면에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영문이 있는 이유는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외교관들에게 우리나라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영문으로 했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요 순한글판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독립협회를 창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이 독립신문의 모습이죠. 독립신문. 자, 독립신문의 모습. 무엇을 했느냐. 바로 이것을 했다라는 얘기죠. 독립문을 건립을 했습니다. 독립문을 건립을 했어요. 이 독립문이 지금은 이제 이 맨 처음에 만들었던 자리에서 이전을 해왔는데 요 당시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근데 이 독립문이 원래 무슨 문이었냐면 영은문이었어요. 영은 은혜를 환영한다라는 얘기죠. 은혜를 누가 주러 와. 그래서 그 은혜를 환영하는 문이에요. 그러면 딱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아, 뭐 중국과 관련돼 있구나. 중국 사신들이 들어올 때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 사신 들어오게 되면 환영을 했던 것이죠. 이 영은문을 허물고 그 자리에다가 이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도 만드냐면 독립관을 만들어요. 독립관. 독립관은 모화관입니다. 모화관. 화가 뭐죠? 중화죠. 중화를 사모하는 거. 중국 사신들이 머무는 숙소입니다. 그러니까 영빈관 같은 데죠. 그 자리에다가 독립관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독립협회가 했던 일은 민간 단체잖아요. 그렇죠? 민간 단체인데 독립협회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죠. 인기가 많았다. 왜 인기가 많았냐면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가입 제한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남녀노소, 신분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지회를 설치를 할 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신문도 만들었지만 사람들의 어떤 여론을 모아야 되겠죠. 그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만민공동회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게 토론회예요. 일종의 토론회. 이 만민공동회, 나중에 관민공동회도 나오겠지만 이런 토론회는 어디에서 했으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서울의 중심지 어디? 종로에서 개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종로에서.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만민공동회를 보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가 있었냐면은 안창원 선생님. 안창원 선생님은 타고난 연설가예요. 그래서 만민공동회에서 정말 연설을 엄청 잘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에서 연설하는 걸 듣고서 김구 선생님도 감동을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굉장히 부자예요. 이 부자인데 돈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만민공동회에서 이 애국지사들의 어떤 열띤 토론, 네, 이런 토론에 그 감명을 받아서 자기의 재산을 독립운동하는 데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 남강 이승훈 선생님 같은 사람들도 이런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만민공동회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백정 출신도 이 만민공동회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백정 출신도.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의 여파가 굉장히 커져나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장을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로 뭐겠습니까? 창피하다, 창피해. 제발 좀 고종 돌아오세요.
전하, 이 돌아오세요. 이게 뭡니까? 돌아오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열강들이 이 당시에 우리나라 이권을 많이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이권을 저지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만민공동의 활동과 주요 활동에 보시면 러시아의 내정 간섭, 이권 요구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군사 교관 및 재정 고문 철수. 가라. 철수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저령도 조차하려고 하는 것도 막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금융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장악하기 위해서 한러은행을 만들고자 했는데 그것도 폐쇄를 시켜버렸던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만민공동의 주요 활동에서 표로 나와 있는데 우선 거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주제가 자주국권이죠. 자주국권. 자주 독립.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자주 독립하자. 그것이 첫 번째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자유민권이에요. 국민의 권리를 자유롭게 하자. 자유민권. 이미 신분제는 없어졌죠. 근데 이 자유민권을 신분제 철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국민주권. 주권재민입니다. 주권재민이에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더 나아간 거예요. 진일보한 겁니다. 예, 진일보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해야 된다. 국민주권주의. 그래서 뭐를 만들자?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오늘날의 국회격인, 국회와 비슷한 중치원 설치를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국민의 대표가 여기에서 필요한 법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나라를 어떤 체제로 가자? 영국이나 일본 같은 입헌 군주제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입헌 군주제로 가야 된다.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유민권에 정부의 신체의 자유, 재산권 보호,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 국민 참정권,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중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강개혁하자. 우리가 스스로 개혁을 하자. 자강개혁을 하자라는 것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만민공동에서 좀 더 발전해서 이제 이 자강개혁 차원에서 관민공동회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관민공동회는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바로 이 관리가 들어와요. 현직 관리가 와서 같이 토론하는 거예요. 정부가 독립협회의 인기가 너무너무 높다 보니까 여기에 어느 정도 자기네들도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움직임을 뒤늦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민공동회에 취하는데 이 관민공동회가 1898년도 말에 개최가 되는데 얼마 못해요. 사실 관민공동회는 얼마 못하는데 이 개최 장소를 가지고 정부하고 독립협회 측하고 티격태격합니다. 이 개최 장소를 이 정부는 어디에다가 독립문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자 토론회를. 근데 독립협회는 어디서 해야 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종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서로 엇갈려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관민공동회가 독립협회의 주장으로 인해서 종로에서 개최가 되는데 관리들이 그닥 큰 호응을 얻진 않습니다. 근데 이 관민공동회에서 왕에게 6가지 개혁안을 올려요. 이른바 헌의 6조라고 해가지고 6가지 개혁안을 올리죠. 이게 이상재 선생님이 이 만민공동회에서 그 연설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 헌의 6조 보겠습니다. 관민공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의 6조는 어디라고요? 관민공동회에서 올린 거예요.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해야 할 것. 외국과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의 의장, 중추원이죠. 이 중추원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이 국민의 대표가 있는 곳이죠. 오늘날의 국회와 비슷한 것이죠. 재정은 탁집에서 전담을 맡고 예산과 결산은 국민에게 공포한다. 중대한 범죄는 공개 재판한다. 그 다음에 책임과는 정부의 그 뜻을 물어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한다. 쭉 보시면 이게 뭘로 하겠다? 입헌 군주제로 가겠다라는 것을 올립니다. 이것이 헌의 6조다라는 거죠. 이 독립협회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국민의 지지를 받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고종의 인기는 점점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종이 고민하다가 당시에 정부의 혜택을 받은
해상 공국과 같은 정부의 혜택을 받은 그런 조직이 있죠. 뭐예요? 바로 보부상 조직이죠. 이 보부상 조직이 황국협회라고 있어요. 이 황국협회와의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독립협회를 해산시킨다라는 겁니다. 해산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협회가 이러한 활동을 했고요. 독립협회 이후에 해산된 애국지사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는 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육이라든가 산업활동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른바 애국 계몽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밑바탕이 된 것이 바로 독립협회다 라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독립협회가 이름만 바꿨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가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되면 보안회라든가 대한자강회라든가 신민회라든가 이런 애국 단체들로 발전하게 된다. 물론 윤치호라든가 이완용 같은 그런 매국노로도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애국지사들은 이 독립협회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쭉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제국이 성립이 되죠. 대한제국. 이제 고종이 돌아와야 되겠어요. 아유,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돌아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1897년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른바 대한제국이다 해가지고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이 1897년도에 돌아와요. 독립협회는 1898년도에 해산을 하지만 그 한 해 전에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어디로 돌아오느냐? 경운궁으로 황궁을 한다. 원래 이 경궁이 덕수궁이에요. 돌담길 돌아서서 덕수궁 동을담길 노래에도 자주 나오죠. 예, 덕수궁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로 돌아왔느냐라는 거죠. 원래 주 궁궐은 어디예요? 경복궁이죠. 경복궁 아니면 어디로 해야 돼요? 창덕궁으로 가야 돼요. 근데 왜 여기로 돌아왔느냐? 바로 경운궁, 덕수궁하고 러시아 공사관하고 담장 하나 차이로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쭉 쳐들어오면 또 도망가겠다. 그러니까 벌써 시작부터 어떤 자주적인 어떤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로 딱 돌아와서 연호를 뭐라고 하느냐? 연호를 광무라고 합니다. 광무라고 딱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버리고 황제가 있는 나라다 해서 대한제국. 그래서 주기식을 환구단, 원구단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환구단에서 합니다. 여기 환구단의 모습이에요. 이거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그 소공동에 있는데 소공동이 어디냐면은 서울시청 맞은편 그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서 주기식을 합니다. 그러면 왜 궁궐에서 안 하고 여기서 했느냐? 이 황구단은요. 고려 성종 때 이 황구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냐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이 하늘에 누가 제사를 지내냐면 황제가 제사를 지냅니다. 황제가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황제가 아닌 사람은 제사를 못 지내요. 그럼 황제는 어디에 있어요? 중국에 있죠. 그러니까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요 성종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송나라가 비리비리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황제라고 그래도 뭐라고 건드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그 다음에 조선으로 또 들어가면서 명과의 관계, 그래서 명의 4대 외교로 가게 되면서 우리는 황제는 이제 포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 꿈도 꾸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황제가 됐어요. 황제가 됐으니까 여기서 제사를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황제 즉위식을 했다. 그래서 국호를 대한제국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말이라고 했을 때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 망하기 이 대한제국 할 때 이 한자 써가지고 요때부터 13년 즉 1910년까지 그때를 구한말 이렇게 했던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광무개혁을 하는데 광무개혁은 연호를 광무라고 했으니까 광무개혁의 근본적인 어떤 가치가 뭐였냐면
구본 신참이에요. 구본 신참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라는 거죠. 옛날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동도서기하고 좀 비슷하죠? 양문동하고 좀 비슷하죠? 예, 구본 신참이에요. 자, 그래서 1899년도에 최초의 헌법의 성격인 대한국 국제를 발표합니다. 대한국 국제. 1899년도에 황제가 한 거죠. 황제가. 그래서 대한국. 이것이 좀 최초의 헌법의 성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광무개혁의 내용까지도 우리가 열심히 앞에서 가보개혁 공부할 때 세부적인 내용까지 뜯어봤는데 광무개혁은 우리 스스로가 한 겁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개혁을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실패한 개혁이에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알짜배기만 여기에서 개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산업이죠. 그죠? 산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교육이죠. 인재 양성해야 되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군대를 튼튼히 해야 되죠. 이 세 가지 분야에서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정치는 전제공주권을 강화했다라고 하고 군사 보겠습니다. 원수부를 설치하고 시위대, 친위대, 진위대. 시위대, 친위대, 진위대 우리가 갑오개혁 때 있었던 나왔던 그 명칭이네. 그렇죠? 근데 일본애들도 했던 것을 또다시 한다? 아니죠. 군대를 더 많이 넓힌다. 증강하는 거예요. 증강. 군대 증강이에요. 증강. 명칭은 똑같습니다만 일본애들이 했던 것은 우리나라 군대를 축소시킨 것이고 광무개혁 때 했던 것은 우리나라 군대를 확대시킨 것이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로 들어가 볼게요. 농업과 관련돼서는 뭐를 했냐면 양전 사업을 했다라는 거죠. 양전은 바로 뭡니까? 토지 측량이죠. 토지 측량. 그래서 양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양지 아문이라는 걸 두었어요. 그리고 토지의 소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계를 발급했는데 이게 지계가 뭐냐면 토지 문서예요. 토지 문서. 그래서 지계를 발급을 해줘요. 사람들한테. 지계 아문이라는 걸 또 설치해가지고 이런 것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이제 산업에 또 뭐가 있습니까? 농업 말고도 상공업이 있겠죠. 그래서 각종 공장 설립하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교육은 뭐 했을까요? 교육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교육 입국 조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소학교 설립하고 또 그 다음에 외국어 학교 설립하고 사범학교 설립하고 했죠. 근데 실질적인 교육, 산업을 부흥시키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무슨 학교? 실업학교를 이 당시에 설립을 했다. 어떤 학교가 언제 설립했다. 그 성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세요. 갑오개혁 때는 그냥 일반적인 학교, 그 다음에 광무개혁 때는 실질적인 학교, 실업학교, 각종 실업학교를 이 당시에 설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이 광무개혁 요 시기에 근대적인 시설 있죠. 뭐 전기라든가 철도라든가 뭐 전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국 국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의 공인 되어온 바 자주독립하온 제국이다. 맨날 자주독립은 외쳐요. 우리는. 예.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으로 보면 500년 전래하시고 이후로 보면 만세에 걸쳐 불변하오실 전제정치이다. 전제정치라고 딱 이름을 붙여놓고 있죠. 제3조 대한국 대황제기업서는 무한하고 군권을 향유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립정체이니라. 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에 향유하옵신 군권을 침손할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이미 행한 것과 아직 행하지 않는 것을 물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는 자로 인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황제권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제5조 대한국 대황제기업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 편제를 정하옵시고 계엄 해엄을 명하시나이다. 제6조 대한국 대황제기업서는 법률을 제정하옵시어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옵시고 만국의 공공한 법률을 효방하시아 국내 법률도 개정하옵시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명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정윤례이시니라. 스스로 모든 걸 다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7조 대한국 대항제기업소는 행정 각 부의 관제와 봉급을 개정하고 행정상 필요한 각항 칙령을 바라옵시나니 자치행리하시니라. 그러니까 행정권도 장악을 했죠. 군권 장악, 행정권 장악, 여기 사법권 장악. 8조 대한국 대황제기업소는 문무관의 출척 임명을 행하옵시고 자기 훈장 및 기타 영전의 수요 혹은 채탈을 하옵시나니. 네, 제9조 보겠습니다. 제9조 유약국의 사신을 파송 주차하게 하옵시고 외교권이죠. 외교권 선전 강화 및 재반 조약을 체결하옵시나니. 자,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대한국 국제를 쭉 보시면 뭐라는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황제한테 있어요. 그래서 시대를 거슬러가는 개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뭐 산업, 군대, 뭐 교육 요 분야에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이 시대를 거슬러가는 거죠. 그렇죠? 절대군주체제로 가는 거죠. 서양은 이미 100여 년 전에 포기했던 절대군주체제로 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의의와 한계 보시면 한계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죠. 네,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은 황궁하여 1897년 10월 12일 즉위식을 거행하고 국호는 대한국으로 바꾸었다. 또한 1899년 대한국국제를 발표하여 만국공법상 근대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 1. 대한제국의 헌법인 대한국국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권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은 1897년 2월 경복궁으로 헌궁했어요? 아니죠. 경운궁이죠. 3번 대한국국제는 황제에게 육해군의 통수권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그렇죠. 모든 거 다 갖고 있는 거죠. 4번 대한제국은 입헌군주제와 의회 설립을 통한 민주체제를 지향하였다. 이거는 헌의 6조 내용이죠. 독립협회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예,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됐고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한다면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순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독립협회 전에 뭐 만들었다고요? 독립신문 만들었죠?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형성이 됐고요. 예, 물론 이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아관파천이 있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대한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뭐하죠? 독립협회 해산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합니까? 대한국 국제를 발표한다라는 겁니다. 국제를 발표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서를 딱 정리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시험에 이런 거는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온다고 정리를 했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에 서울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서울을 보게 되면 주궁이 뭐가 있습니까? 경복궁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요. 이게 경복궁이에요. 경복궁의 이게 앞에 대문이 뭐죠? 여러분들 광화문이죠? 광화문 앞에 이렇게 주작대로가 쫙 이렇게 있어요. 주작대로가 쫙 이렇게 있어요. 그죠? 주작대로가 쫙 이렇게 있어요. 이 경복궁을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쪽에 이제 청와대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청와대. 와대. 청와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쪽에 이제 창덕궁이 있고요. 창덕궁 바로 옆에 창경궁이 있는 창경궁.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울시청이에요. 현재 서울시청. 요 부근에 황구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명동입니다. 명동 성당 있는 이쪽이 명동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쪽에 뭐가 있냐면 경희궁이 있어요. 경희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신문로라고 불리는데, 요쪽은 또 정동이라고 또 불러요. 이 정동은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이제 근대식 건물들도 많이 들어서고요. 그 외교관들의 모임인 정동구락부라는 것들도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쪽에 덕수궁, 경운궁이죠. 덕수궁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청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여기에 바로
러시아 공사관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대충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무개혁까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광무개혁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실패를 했죠. 청일전쟁 이후에 청나라 세력은 우리나라에서 물러갔고요. 이제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은 어디예요? 러시아와 일본이죠. 결국에는 조선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한판 붙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이후에 기울어져가는 우리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